자, 우리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상식에 따라 삽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요, 자식이 조금만 빽이 있으면 쑥쑥 커나갈 것 같은데 조금 빽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고, 조금만 빽이 있었으면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스펙을 쌓았을 건데 빽과 돈이 모자라서 그걸 못합니다. 또 어떤 집의 자식은 어렵게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회사 안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의 이지매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진학이나 취업 이런 부분들은 부모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원인은요, 애초에 말 타고 들어간 정유라가 없었으면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최순실이 그의 딸 정유라에게 줬던 특혜를 정유라가 SNS에서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돈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해. 한마디로 돈과 빽도 실력이라고 빈정거리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자극했고, 그런 것이 촛불 시위에 기름을 부어 얹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의 아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지금 많은데요. 문준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건국대학교 시각정보 디자인을 전공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용정보원에 취업이 되는 과정에서 2명만이 알았고 그 2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취업이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혜다라는 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의, 조그만한 공기업의 공공기관에 초창기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데는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조그만 공공기관에 사장으로 근무해 봤어요. 제가 직접 면접을 다 보고 면접 공고를 내면 작은 공공기관에도 경쟁률이 서류상으로 한 20, 30대 1은 넘고 최종적으로 너댓 명 추려서 면접을 보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4, 5대 1은 됩니다. 서류로 1차 걸러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한 부분에 석연찮은 일이 많은데 입사 14개월 만에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을 했고, 이후 뉴욕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다. 자, 이 부분이 고용정보원 같은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상으로는 징계 사유다라고 심재철 부회장이 어제 국회 부의장이 성명을 냈는데, 자유한국당이죠. 자, 문재인 캠프의 대변인은 해당 업체의 월급을 받지 않으면 괜찮다, 무급 인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문준용 씨는 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이 14개월을 불과하다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14개월에 불과하고 회사 안에는 파슨스 단임 기간까지 포함해서 해외 연수를 핑계로 23개월을 휴직했고, 그리고 마칠 때는 14개월 다닌 것과 23개월 휴직한 기간을 포함해서 37개월 퇴직금을 받아갔습니다. 파슨스의 학비는 7천만 원이 넘고 생활비까지 또 재료비, 이 파슨스 같은 패션 디자인 스쿨은 재료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1억으로도 모자란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1년에 1억, 최소가 1년에 1억이고요. 차를 몰고 별도의 숙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1억 5천만 원 더 들어가고, 하기에 따라서는 1년에 몇 억 들어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문준용이 미국에서 비난하게 유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개월 일하고 23개월 연수로 회사는 휴직게 되고, 근데 연수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대학에 진학했죠. 이걸 연수 휴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37개월 퇴직금을 받아갔습니다. 자, 연 1억 이상의 학비가 들어가는 재력을 가진 집의 아들이 공공기관에 퇴직금을 좀 더 받아가겠다면서 이 연수와 유학을 마치고 그 기간에 돌아갈 의사도 없으면서 이렇게 퇴직금을 37개월치를 받아가는 것은 이건 좀 바람치한 행위이지 않느냐, 규정을 따져야 될 문제인가 라고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는 휴직기간의 퇴직금 처리 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다. 그러니까 임용부터 퇴직까지가 37개월이니까 37개월 받아갔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규정이 미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학비를 1억씩 쓰는 사람이 근무하지도 않은 날짜가 근무한 것보다는 2배쯤 되는데 그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37개월치 퇴직금을 받아간 것은 좀 면목 없는 일이고 규정을 넘어서서 잘못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을 보고 싶습니다. 신도들 대부분이 반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반미 정권이라 인식되었고 문재인 후보도 미국에 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에 놓으라고 하면 일본이나 유학을 좀 보내거나 유럽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유학 좀 보내지, 미국에 그렇게 놓으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미국에 보내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촛불 시위나 데모는 미국에 유학 갈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아서 하고, 그래서 정권 바뀌면 그 가실도 자기들이 또 다 누리고, 겉으로는 진보를 원하고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인간이 먼저다라고 하지만은 뒤로는 내 자식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 문재인 후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대부분 그러하다. 과거에 대선 후보로 거래됐던 사람들, 야당의 유명한 이 중진 의원들 다수가 자기 자식들은 아예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부터 뭐 보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쪽이 낫다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식들은 특근층으로 다 교육시켜왔다. 제가 지난번에 대선 때 안철수 후보 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공교육 강화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말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 문제가 엉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비판해오면서 자신의 자식은 일찌감치부터 고급 교육을 시켰다 부인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나는 귀족이니까 내 자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이 땅에 있는 너네들 흑수저들 자식은 그래도 내가 좋은 교육을 만들겠다. 뭐 말은 그래 할 수 있어요.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말은 그래 해야죠. 표는 흑수저들이 더 많으니까요. 금수저가 표 몇 개 됩니까? 이 나라에 금수저가 몇 개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이 흑수저들은 엿도 모르고 그런 금수저들 집안의 말들을 듣고 그들이 흑수저를 구원해 줄 거라고 헛된 환상에 빠져서 촛불이나 들고 바꾸면 그게 바뀐 촛불이 이제 흑수저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위에다가 흙으로 발라놓은 가짜 흑수저죠. 자, 그래서 이거 저는 명백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말고도 저축은행 몇 편에 서서 소송 걸었던 문제, 노무현이 유병헌 정권에 1100억이 넘는 부채를 탕감한 문제, 이런 문제들 짚을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라도 끝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1억짜리 유학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서 그런 퇴직금을 받아갑니까? 전에 날 조그마한 공공기관에 있을 때요, 창피해서요,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계획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제 월급 3년 동안 인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한 푼도요.
직원들은 올려줬고요. 그리고 무슨 추진비니 뭐니 업무 추진비니 판공비니 이런 거 다 회사의 총무과장이 정한 대로 제가 다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에 전 사실 이 문제를 별로 거론할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인터넷에 문준용의 세계 3대 디자인 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파슨스 스쿨 문준용이 나왔는데 전 문준용이 어디 나왔고 뭐 했는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작품이 대단하다고 SNS에서 확산을 시키는데 그거를 보고 아니 대단할 게 아니라 좀 조용히 있어야지 어떻게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확산시키면서 물타기를 하는가 싶어서 또 기사들 읽어보면요 웃겨요. 아름답다. 문준용 작품 아름답다. 멋진 작품이다. 화제의 작품이다. 실력 있다. 정말로 대한민국 썩어 자빠졌습니다. 자, 네 새끼는 불법이고 최순실의 새끼 정유라는 불법이고 내 새끼는 실수한 것다. 실수도 인정 안 하잖아요. 내 새끼는 우연이다. 자, 그래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오늘 성명을 내었습니다. 뭐라고 냈냐? 문준영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 특혜가 아니라는 문재인의 비난은 캠프의 비난은 취업난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공교롭게 숫자 6개가 맞으면 로또가 되는데 문준용이가 맞은 이 로또 행운은 몇 개나 이어지나. 자, 공교롭게 하루만 공고된 취업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어떻게 하루 만에 공고를 합니까? 한 일주일은 올려놔야지요. 보름 올려놓고. 공교롭게 영구직 초빙 공고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문준영이 거기에 용기 있게 지원을 했고 그때 반바지 귀걸이에 이 14줄만 쓰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14개월 다니고 어학연수용 휴직을 회사가 받아주고 그리고 공교롭게 휴직한 중에 미국에서 인턴으로 이중 취업을 해도 회사에서 문제도 안 삼고 또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도 넣어준다. 자, 새로 생긴 조그만 기관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요 연수도 가고 휴직도 가지만은 직원 다 합쳐봤자 불과 제가 볼 때 1,200명도 안 될 이런 직장에서 한 사람이 빠져서 저걸 넣어놓고 미국으로 오자마자 나 연수 휴직 가요? 빠이빠이 하면 사표 내고 가라 하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1년 다닌 직원이 이딴 짓거리 하는데 그래 우리 걱정하지 마. 갔다가 잘 되면 안 돌아와도 돼. 퇴직금은 나중에 돌아와서 사표 낼 때 그 날짜 기준으로 길게 해서 줄게. 대한민국에 이런 직장이 있으면 단 하나라도 저한테 제보를 해주기 바라고요. 이런 회사 사장님 계시면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저한테 전화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교롭게 연구 보관이 원칙인 채용 자료도 하필 문준영이 입사한 연도만 사라졌다. 문재인의 아들의 휴직과 퇴직 과정이 공교롭게 행운의 연속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문재인 아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뭐 지금 그래 띄우고 앉았는데 어쨌건 저런 세계 3대 패션 디자인 스쿨을 넣은 이 젊은 전도가 유망한 세계 10수개의 전시회와 비엔날레에 참여한 세계적 설치 미술 디자인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행운과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졌다. 파슨스는요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치열합니다. 뽑는 숫자가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 선진국들 특히 이런 패션 스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출신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도 많기 때문에 거기 나오면 스펙으로서는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수대 1은 되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 그것도 그냥 학생이 아니라 정말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미대나 홍대 미대 정도 나온 수준끼리의 학생들끼리 경쟁도 수대 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스펙도 못 갖춘 사람은 아예 그냥 여기에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영어나 토플 점수 같은 의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학교 이전에 이런 수준이 좀 안 되는 애들이 파슨스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파슨스가 요구하는 수준을 의학을 구사하기 위해서 이 별도의 의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슨스 들어와서는 거기서 하는 영어로 된 모든 수업을 따라가고 과제물을 제출하고 공부를 혹독하게 시키는 학교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조금 영어가 모자란다 싶으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서 거기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파슨스가 요구하는 토플 기준이라든지 의학 기준을 만족시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입학을 허가해 준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 한해서도요. 그래서 사전에 의학 부분 등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부분에서는 유명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학부 과정도 아니고 석사 과정에 들어갔다면 더더욱이 그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학비는 1억입니다. 그것도 빠듯하게 1억이에요. 그래서 돈 없는 집 자식은 파슨스 가지 말라는 거고, 장학금은 매우 우월함을 증명했을 때 이렇게 많지 않게 나오는데요. 그 매우 우월함을 증명하더라도 본인이 생활비와 또 교재비는 디자인 스쿨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건 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한 달에 집에서 1년에 한 4천만 원은 갖다 써야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슨스를 나온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나왔지요. 국내의 파슨스 스쿨 유명한 인사로는요. 자, 이 눈여겨 보십시오. 이서현, 이부진 밑에 둘째 딸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 삼성 울산 패션 부분 사장, 정구호, 이 사람도 삼성의 구호라고 하는 유명한 비싼 옷 브랜드 같잖아요. 서울 패션 위크 총감독, 대상그룹의 임상민 전무, 임 회장 딸이죠. 그 다음에 가수 조피디와 이현우, 그 다음에 미국 가수하다가 미국에 가서 유명해진 그 탤런트 출신이죠. 임상아, 그리고 미스 코리아 이지선, 그리고 디자이너 심하정, 양수연, 이런 사람들이 파슨스 스쿨 출신입니다. 이외에도 재벌가 딸 중에 파슨스 출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아무나 다닐 수 있는 데도 아닙니다. 문준영이 이렇게 허접한 고용정보, 자기들 기관에 한마디로 인사채용도 저렇게 허접하게 하니까 제가 허접하다고 표현을 했으니 명예훼손으로 뭐 저를 고소해도 뭐 괜찮습니다. 허접한 그런 기관들을 가고 쭉 오는 과정에서 보면 신분을 세탁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남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 고용정보원으로 들어가서 국가 공공기관에 있었다. 그리고 연수를 가서 또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에 인턴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재벌 회사나 이런 데로부터 상을 받은 광고 관련 경력도 있다. 자, 여기에 조금만 누가 기름칠을 해주면 입학하기도 쉬울 그런 조건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복무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걸 다 마치고 온 신의 아들과 가까운 문준용에게 회사는 37개월치 퇴직금을 줬다. 이거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이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인데요. 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저는 사과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놈만 패서
죽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요. 아들을 패야지요.